자, 우리가 이렇게 터치했을 때 터치한 곳의 좌표를 화면에다 이렇게 표시해주는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상 여기 사용되는 코드는 다 자바 코드입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여주는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는 화면을 위한 것들을 우리가 사용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터치를 할 때 그러니까 클릭한 상태 또는 터치한 상태에서 쭉 끌어보면 계속 바뀌죠. 그죠? 자, 이거는 그리고 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건 뭘 얘기하냐면 터치라고 하는 게 손가락이 눌렸을 때, 손가락이 움직일 때, 손가락을 뗐을 때 이렇게 상황이 다 달라요. 이 상황 각각을 터치 이벤트로 받아서 여러분이 뭔가 기능을 넣을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이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걸 어떻게 구분한다는 거냐라고 하면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다가 자, 온터치 안에다가 공간을 만들고요. 자, 공간을 만들고 여기에 자, 우리가 아까 여기 보면 손가락으로 눌러서 이렇게 쭉 끌을 때 이때도 보이죠. 그죠? 근데 이때는 안 보이게 자, 유일하게 우리가 손가락을 딱 클릭했을 때 손가락을 눌렀을 때만 좌표 값이 보이도록 그죠? 입력상자에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요 밑에가 아니라 자, 요 위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온터치라고 하는 요 위쪽으로 가서 어떻게 하냐면 if라고 하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if 만약에라고 하는 뜻이죠. if라고 하고 소괄호를 붙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뭘 넣을 건데요. 뭘 넣냐면 이벤트 점하고 이벤트라고 하는 저 변수 안에 변수 상자 안에 또 어떤 함수가 있냐면 get action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자, 엔터 치면 이렇게 소괄호까지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액션이라고 하는 정보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손가락이 눌렸냐 끌고 당기는 상황이냐 뗐냐 이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칸 띄우고 이퀄을 2개 붙입니다. 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이번에는 모션 이벤트 점 하고 대문자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액션 밑줄 긋고 다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리고 맨 뒤로 가서 이번에는 중괄호를 넣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뭘 얘기하냐면 if라고 하는 구문을 얘기하는 건데요. 만약에 이 소괄호 안에 있는 조건이 참이면 참이라고 하는 건 true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진 0이냐 1이냐 해서 1을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참이라고 하면 true라고 하면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걸 실행하라는 겁니다. 이 참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뭐냐면 이퀄이 하나만 있을 땐 뭐예요? 오른쪽에 있는 거를 왼쪽에 있는 변수 상자에 넣어주는 거죠. 근데 이게 두 개 있으면 우리가 보통 이퀄하고 똑같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어야 우리가 보통 같다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마찬가지로 연산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 있는 이퀄 하나만 있는 것도 할당 연산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으로 갖다가 넣어주는 거. 두 개 있는 거를 비교 연산자라고 합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같으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같으냐? get action이라고 하면 숫자 값이 나오는데요. 자, 그 숫자 값이 손가락을 눌렀을 때 숫자 값과 끌었을 때 숫자 값과 뗐을 때 숫자 값이 달라요. 근데 그 숫자 값을 자, 모션 이벤트라고 하는 거 안에 이렇게 큰 대문자로 해서 상수로 넣는 거예요. 상수가 뭐라고 했죠? 변수하고 다르게 상자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게 값이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걸 상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액션 다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었지만 얘가 상수고 실제로는 1이든 2든 이런 숫자 값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썼던 요 안에 있는 요 코드를 아래에 있는 코드를 요만큼 선택해서 컨트롤 X 잘라낸 다음에 if 안에 커서를 두고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손가락을 눌렀을 때만 이 안에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손가락을 끌을 때도 계속 좌표값이 보여졌는데 자, 이번에는 손가락을 눌렀을 때만 좌표값이 보이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한번 실행해서 그렇게 동작하는지 보죠. 자, 실행을 새로 했고요. 자, 실행을 새로 한 상태에서 자, 이렇게 떴습니다. 자, 그러면 자, 클릭하고 또는 터치하고 쭉 끌어봐도 안 바뀌죠, 그죠? 자, 뗀 다음에 다시 클릭하면 바뀝니다. 그죠? 결국에는 손가락이 눌려졌을 때만 여기 있는 이 코드가 동작을 한다는 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이렇게 터치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다 다른데 그 상황을 구분하는 게 뭐예요? if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자, equal 두 개가 붙은 양쪽을 비교하는 그 값이 맞는지, true인지 false인지를 비교한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본 거 연산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연산자라고 하는 걸 한번 볼까요?
자, 연산자라고 하는 거. 자, 뭐예요? 자, 제가 좀 넘어갔네요. 자, 우리가 지금 넣었던 거 보면 온터치 리스너라고 하는 걸 등록하고 그 안에 있는 온터치가 손가락으로 터치했을 때 호출된다. 그죠? 그래서 X하고 Y 좌표를 뿌려줬는데, 자, 그거는 온터치라고 하는 함수 상자와 같다. 근데 여기 함수 상자로 들어오는 두 개의 값이 하나는 뷰라고 하는 게 되는 거고요. 이건 터치를 한 그 대상이 되는 화면에 보이는 버튼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션 이벤트라고 하는 게 원터치 안으로 전달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이 터치했을 때 좌표 값을 확인해서 입력 상자에 글자로 바꾼 다음에 넣어줬다. 자,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get action이라고 해서 터치를 한 순간이나 끌고 움직이는 순간이나 자, 이것을 구분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if문을 쓴다는 거예요. if라고 하는 건 만약에 소괄호 안에 조건이 맞다라고 하면 중괄호 안에 문장들을 실행하라는 겁니다. 자, 이게 if문이에요. 굉장히 많이 쓰겠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for문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쓰고요. if문도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if라고 하는 거 안에 조건이 true냐를 보는 건데 get action이라고 하는 게 눌려졌을 때, 끌었을 때, 뗐을 때를 구분하니까 뒤에 나오는 게 action down이 뭐예요? 눌려졌을 때를 얘기하는 상수라고 했죠. 이거하고 같으면 밑에 게 실행이 되라. 나머지는 다르니까 실행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equal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거를 왼쪽에 할당해라. 즉 왼쪽이 변수상자라고 하면 변수상자에 오른쪽에 있는 값을 넣어줘라는데, 자, 이게 equal이 두 개가 있으면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지를 비교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처럼 자, 더하기 빼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연산자라고 하고요.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걸 피연산자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거를 계산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처럼 이퀄 두 개가 오면 비교 연산자라고 해서 양쪽이 같으냐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퍼센트. 근데 연산자 중에서 퍼센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자, 앞에 있는 거를 뒤에 걸로 나눈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11 나누기 10은 1이죠. 그죠? 근데 그거에 그러니까 나눈 다음에 남은 나머지는 1이 됩니다. 또 그래서 퍼센트라고 하는 경우도 의외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뭔가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을 알아야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자, 플러스 어디서 봤죠, 그죠? for 구문을 쓸 때 플러스를 봤어요. 이건 뭐냐? 자, 우리가 count라고 하는 거는 count 플러스 1이라고 우리가 썼었죠, 그죠? 근데 그거를 count 플러스라고 하면 count 변수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을 그냥 1을 더해줍니다. 간단하게 이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걸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플러스는 1을 더해주는 거, 마이너스는 그 변수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을 1씩 빼주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퀄 두 개가 있으면 양쪽을 비교해서 같으냐라고 하는 걸 물어본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퀄 두 개가 아니라 느낌표 하나에 이퀄이 있으면 다르냐라고 하는 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앞과 뒤에 있는 값이 다르면 얘가 true, 참 값이 돼요. 그래서 이 중괄호 안에 있는 if문 안에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자, 이것도 자주 쓰겠죠? 네. 자, 근데 우리가 문자열 같은 경우는 약간 예외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문자열은 기본 자료형이 아니죠. 기본 자료형이 뭐예요? 숫자라든가 아니면 캐릭터, 글자 하나라든가 이거는 다 기본 자료형이지만 자,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객체 자료형이라고 했죠. 근데 그거를 기본 자료형처럼 워낙 많이 쓰니까 기본 자료형처럼 쓸 수 있게 해준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equal 두 개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떻게 하냐? a라고 하는 스트링 타입의 문자열 타입의 변수가 있으면 .equals라고 하는 함수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a.equals 해놓고 함수니까 소괄호 거기 될 텐데요. 그 소괄호 안에다가 다른 문자를 집어넣으면 이거를 두 개를 비교를 해주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걸 잘 몰라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잘못 동작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어떤 경우에 여러분이 프로그램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막 프로그래밍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데 막 만들 때 그럴 때 이런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앞뒤에 있는 두 개를 비교할 때는 equals라고 하는 걸 쓴다. 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equal이라고 하는 걸 쓸 때가 있어요. 이거는 a는 a 플러스 20이라고 하는 걸 줄여서 a 플러스 equal 20이라고 씁니다. 줄여서 쓰는 거죠, 그죠? 자, 이거는 아직 익숙하지 않다, 좀 생소하게 보인다라고 하면 일단 a는 a 플러스 20이라고 일단 쓰셔도 됩니다. 자, 이거를 굳이 줄여서 안 쓰셔도 돼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제 이거를 많이 쓰겠죠. 왜냐면 좀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거가 되니까요. 자, 그리고 and라고 하는, 자, ampercent라고 하죠. and라고 하는 게 두 개가 붙으면 뭐뭐이고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A와 B가 같고 A와 C가 같으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소괄호 안에 있는 걸 먼저 비교를 하고 소괄호 안에 있는 걸 먼저 비교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뭐뭐이고라는 얘기예요. and라고 하는 의미죠. 이거와 약간 다른 게, 자, 세로줄 두 개를 씁니다. 이거는 오어라는 얘기예요. 앞에 게 맞거나 뒤에가 맞으면 무조건 얘는 맞는 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연산자라고 합니다. 제가 좀 빨리 지나갔는데요. 이 연산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쭉 나열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나열해서 설명한 걸 가지고 여러분이 그냥 외운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일단 이렇구나라고 하는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동작한데 근데 이해한다고 해서 기억에 남지는 않겠죠. 기억에 남는 거는 여러분이 코드를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자, 세로줄 두 개가 있으니까 앞에 하고 뒤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참이면 얘가 참이래. 그래서 if라고 하는 괄호 안에다 집어넣으면 얘가 참이면 중괄호라니까 실행이 된대. 자,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나서 코드를 계속 반복해서 입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면서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본 이런 연산자라든가 이런 내용들, 이런 코드들은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반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요. 여러분이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입력하세요. 지루하더라도 또는 단순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해봤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익숙해지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번 장 7장은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했죠. 함수가 왜 만들어져야 되는지 이해를 한번 해봤고요. 연산자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연산자라고 하는 걸 보기 위해서 if 구문에 대해서 같이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앱에서는 화면이 있으니까 화면에서 터치했을 때 얘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 거고, 그 터치했을 때 좌표값을 알 수 있게 되니까 그거를 화면에다 보여주는 것까지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지 않나요? 자, 조금씩, 자, 재미있는 부분이 생긴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한 내용 계속 반복해서 익숙해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